수출 우대국 배제. 우리 정부가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 일본은 근거 없는 맞대응이라며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취재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정부가 결국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지금 배제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 조치에 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충분히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에서는 시간을 조금 더 갖자는 주장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우리 정부가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 WTO 제소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응 수단을 모두 써가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본은 지금 즉각 반발하고 나섰죠? 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우리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대항 조치, 보복 조치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가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스가 장관은 또 한국의 관계 당국에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충분히 다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발언은 우리의 WTO 제소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국제 여론 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도 했다. 이런 논리로 일본에게 유리한 국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본도 우리를 WTO에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 아베 정부가 일본의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고 그러나요? NSC 사무국의 경제반 신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로 치면 청와대 NSC의 경제팀을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예.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의 전략적 경제정책 담당 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일 경제 문제를 총리실이 직접 다루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한일 문제를 경제 문제뿐 아니라 지소미아, 대북 문제, 대중 대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련의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강대강 대치국면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한국의 강경한 관료들을 전면 배치한 아베 정부가 보다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총리실 조직의 변경이 일본도 범정부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라서 단순한 통상이나 무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한일 관계의 기본 틀을 바꿔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따라서 일본의 추가 보복이 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